메디슨이 토트넘에 처음 이적해왔을 당시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당시 토트넘이 리그 1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메디슨의 능력 때문만이 아닌 손흥민의 리그 득점 1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탈압박 실패로 오늘 경기에서 완벽히 흐름을 내주었고 특히 역습 상황 손흥민에게 결정적 찬스를 내주지 않으며 팀을 위기로 스스로 내몰았습니다. 토트넘은 베르발 아치그레이 등 이번 여름 이적해온 젊은 선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며 메디슨을 하루빨리 방충하는 것이 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가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중요한 순위 싸움을 해야 하는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를 지배하다시피 했지만 결국 치명적인 수비 뒷공간 노출과 결정적 순간에 또다시 손흥민 선수를 외면하며 탐욕을 부리는 공격수들, 특히 메디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전에도 오늘도 토트넘 동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특히나 메디슨과 포로 클로셉스키의 탐욕의 결정적인 장면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영국 현지 해설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보였는데요. 토트넘의 패배에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 특히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지난 경기 에버튼을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둘 때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움직임뿐만 아니라 오늘 뉴캐슬을 상대로 보여준 독특한 움직임은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발전하고 진화했다는 극찬을 더했는데요.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단 한 개의 유효 슈팅을 허용했지만 1대1의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토트넘. 결국 2라운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올라가고 미친 듯한 압박과 프리롤에 가까운 공격을 펼치자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홈 첫 경기에서 4대0의 완성을 거두며 기분 좋은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3라운드 뉴캐슬 원정 경기. 뉴캐슬은 최근 몇 시즌 동안 계속해서 토트넘과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포함한 유럽 대항전 티켓을 위해 끝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을 했었던 구단이기에 원정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었지만 승리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는 또다시 안타까운 상황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경기 1,000억을 주고 영입한 솔랑케가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번에는 히샬리송까지 몇 주 동안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결국 믿을 것은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발끝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선발 라인업에는 이번 여름 영입된 오도베르를 선발 출전시키며 손흥민 오도베르 클로셉스키의 삼각편대와 함께 비수마 메디슨 사르의 중원 라인 그리고 반더펜이 부상 아웃되며 우도기 드라구신 로메로 포로의 포백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뉴캐슬의 홈구장에서 시작된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대 공격적인 윙백인 리브라멘토를 상대하기 위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왼쪽 측면에서 경기를 시작하며 뉴캐슬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특유의 성실한 전방 압박과 지난 경기 잉글랜드 국가대표 키퍼의 실책까지 이끌어낸 스프린트는 홈팀 뉴캐슬 수비수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현지 해설 또한 클로셉스키를 전방에 두고 손흥민을 왼쪽에 두는 것은 명단을 발표하고도 수정이 가능한 전술적 다양성을 손흥민이 제공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선택은 뉴캐슬 수비진들에게 큰 혼동을 가져다주고 있고 왼쪽과 최전방에서 모두 세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가 팀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결국 또다시 선제 실점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뉴캐슬의 맞춤형 1대1 압박 전략을 벗어나지 못한 메디슨과 비수마 미드필더들은 결국 계속해서 공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왔고 전반 중반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는 중요한 타이밍에 수비 실책이 겹치며 결국 뉴캐슬에게 뼈아픈 선제 실점을 내주고 만 것입니다. 영국 현지 해설 또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메디슨이 토트넘에 처음 이적해왔을 당시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당시 토트넘이 리그 1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메디슨의 능력 때문만이 아닌 손흥민의 리그 득점 1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탈압박 실패로 오늘 경기에서 완벽히 흐름을 내주었고 특히 역습 상황 손흥민에게 결정적 찬스를 내주지 않으며 팀을 위기로 스스로 내몰았습니다. 토트넘은 베르발 아치그레이 등 이번 여름 이적해온 젊은 선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며 메디슨을 하루빨리 방충하는 것이 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토트넘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초반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파상 공세를 펼쳤고 결정적 찬스에서 존슨이 날린 슈팅이 키퍼에 맞은 이후 행운의 자책골로 이어지며 1대1의 동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수비는 또다시 뉴캐슬의 결정적인 패스 한 방에 체력적 한계를 노출하며 실점을 기록하며 1대2의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원맨쇼를 제외하면 다소 아쉬운 마무리가 있었다는 평가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스킵과 존슨, 클루셉스키 등 일부 선수들이 결정적인 찬스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것과 함께 욕심을 줄이고 주변 동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를 완성시킬 수 있다며 선수들을 꾸짖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클루셉스키와 포로의 탐욕이 가장 큰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클루셉스키는 이번 경기 윙포워드가 아닌 미드필더에서 활약하며 탄탄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상대와의 경험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야가 좁고 패스의 강도와 방향이 정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포로는 좋은 킬패스를 넣어주고 있지만 자신 앞에 공간만 생기면 시야가 닫혀버리며 무조건 슈팅을 하려는 욕심을 보이고 있어 결정적인 찬스에서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손흥민 선수의 소식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소식 또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보는 경이로워요. 한국의 예우란 놀랍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한국의 청년들의 국가를 대신하는 행보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부산의 한마트에서 80대 참전용사가 식료품 훔치다 적발. 쪽방에 컵라면 신세, 생활고 겪는 참전용사들. 1950년에 발발된 한국전쟁 당시에 폐허가 된 한국을 위해 전장에 뛰어들었던 참전용사들이 고된 가난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다는 참혹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실제 기사가 보도되면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나서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용사들은 찾을 수가 없고 후원의 손길이 닿지 않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 한국 기업이 한국 역사상 이례적인 지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가난을 겪는 전국의 참전용사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미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참전국을 발로 뛰며 후원을 이어왔던 이 기업은 그 오랜 행보의 결과로 현실적 예우를 실현할 방법을 구안해냈습니다. 인프레쉬. 이곳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태극기가 새겨진 카드 단 한 장으로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에 지정된 식당, 카페에서 참전용사들이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히며 현재 전국의 점포들과 협업을 맺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장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전국 점포들에게 점자 메뉴판 무료 배포를 진행한 적이 있는 이곳은 자신들을 통해 배포받았던 점포들과 협업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들을 통해 참전용사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모든 비용은 인프레쉬에서 직접 부담할 것임을 약속했는데요. 현재 이 소식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 퍼지며 한국 기업을 향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기업이 7명 남짓한 인원으로 운영되며 적자 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놀라울 정도로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인프레쉬는 그동안 기업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얼마 전 울산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이 생활고와 더불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제보의 즉각적인 지원 결정과 더불어 직접 찾아가 생활에 도움이 될 전자제품을 지원했으며 이 외에도 세종, 금천, 인천 등 각 지역의 참전용사들에게 식사 상품권 제공 및 주거 개선, 전자제품을 후원했습니다.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태국 참전용사에게 후원금 전달 등 세계 각곳의 후원과 동시에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달하고 있죠. 전쟁 참전에 감사를 표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기업의 이례적인 행보, 아름다운 기업. 현재 해외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프레쉬에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인프레쉬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출시한 이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서명이 새겨진 역사적인 태극기로 그 역사의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에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이 서명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담기 위해 41년의 기술력을 가진 장인과의 협업을 오랜 시간 진행해왔는데요. 또한 차키와 휴대폰, 가방 등 일상 속에서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키링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수익금은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후원된다고 하며 뜻깊은 일이기에 저 역시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리며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여전히 생활고의 고통을 겪고 계신 참전용사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몸집을 가진 기업이 국가를 대신해 나서 은혜를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더욱 많아지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